정직한 소통.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바라는 대로 그 사람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의 차이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은 그의 대답이 당신에 대한 그의 사랑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숨겨진 의도가 없을 때 훨씬 쉽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대답해도 당신에게 괜찮다는 것을 그가 깨달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놀랄 만큼 가까워질 것입니다. 연습, 정직한 거절. 정직한 소통은 자신과의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대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진실하게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당신에게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승낙은 당신 자신에게는 거절과 같습니다. 다음 연습을 해보세요. 어떤 요청을 받고서 마음이 불편할 때 단순하게 거절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보고 일어나는 두려운 생각들을 적어본 뒤 그 생각들에 대해 질문해 보세요. 특히 내가 거절하면 그는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또는 내가 거절하면 그녀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야. 와 같은 생각들의 질문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리는 밤에 10대인 당신의 딸이 밤샘 파티에 가겠다며 차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딸은 오늘 밤 파티가 자기에게 정말 중요하며 차를 빌려주지 않으면 당신을 영원히 미워하겠다고 말합니다. 망설이는 동안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나요? 다음 생각에 대해 탐구해 보세요. 내가 거절하면 이 아이는 나를 미워할 거야. 그게 진실인가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어떤 뒤바꾸기들이 있을까요? 혹은 친한 친구가 3주 동안 하와이로 여행을 떠나면서 당신의 좁은 아파트에 강아지를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혹은 애인이 잠자리를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당신은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시간을 내어 탐구해 보세요. 그들에게 거절을 하는 것이 당신 자신에게는 승낙일 수 있음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거절할 때에도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요청합니다. 요청을 받고서 자신의 정직한 대답은 거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동시에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거절의 말을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대답의 일부로는 거절을 하고 다른 일부로는 당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런 요청들에 대해 정직하게 거절하고 그러면서도 당신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그들의 요청을 존중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 예들 중에서 어떤 표현이 가장 자연스럽고 자신에게 진실하면서도 그들을 배려하는 말일지 찾아보세요. 그런 말들을 연습해보고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세요. 요청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안 되겠어요. 이해해요. 그런데 안 되겠어요. 당신 말이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안 되겠어요. 돕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겠어요. 당신에게는 분명히 좋았나 봐요. 그런데 나는 원하지 않아요. 요청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겠어요. 거절하기가 힘드네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지금은 안 되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시 물어봐 주세요. 그냥 요청하기. 만일 당신이 분명하게 의사소통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자신의 온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사랑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만 쉽사리 요청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배우자에게서 그것을 얻기를 원하고 있거나 그것을 얻지 못해서 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는 암시를 주거나 희생자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줄곧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그냥 요청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한 두려운 생각들을 적어보세요. 올해의 추수감사절은 혼자 보내면서 요가 수련회에 참석하고 싶어. 만일 남편에게 이 말을 한다면 그는 이러이러할 거야. 아내가 나를 좀 더 살갑게 대해주면 좋겠어. 만일 아내에게 좀 더 많은 스킨십을 요청하면 그녀는 이러이러할 거야. 이제 이러한 생각들에 질문을 해보세요. 만일 내가 그녀에게 요청한다면 그녀는 거절할 거야. 그게 진실인가요? 당신은 그게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뒤바꿔 보세요. 원하는 마음과 사랑을 분리해 보면 그냥 요청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요청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것을 알아맞히는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냥 요청해 보세요. 오늘 세 사람에게 뭔가를 요청해 보세요. 상냥하려 하지도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지도 말고 너무 조심스러워 하지도 말고 그냥 요청해 보세요.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그냥 분명하게 요청하세요. 요청하지 않은 것을 얻지 못해서 원망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요청한다면 당신은 어떨까요? 자기 자신에게 요청하기. 원하는 것을 요청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요청을 항상 들어줄 수 있거나 들어줄 용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 자신에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거절을 한다면 남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이 기다려온 사람은 분명히 당신 자신입니다. 아마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더욱 정직하기를, 당신과 얘기하기를, 혹은 너무 많이 얘기하지 않기를, 당신의 친구가 되기를,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두기를, 당신에게 언제나 너무 잘하려고만 하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나요? 당신은 포옹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포옹을 통해 당신이 얻는 것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것을 느껴보고 자신에게 그것을 주세요. 스스로 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직접 요청해보고 만일 그 사람이 거절하는데도 여전히 포옹을 원한다면 당신이 포옹을 받을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요청해 보세요. 누가 당신을 막고 있나요? 당신 말고 또 누가 막나요? 당신은 자신이 정말로 요청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얻기 위해 다른 무엇을 교환하려는 충동을 알아차려 보세요. 만일 당신이 물물 교환을 멈추고 그 대신에 자신이 스스로 사랑을 느끼도록 허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 당신은 배우자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는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그에게 선물을 해주거나 어떤 너그러운 행위를 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아마 어떤 관심과 주목을 받기 위해 그 교환으로 선물을 주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스스로 자신에게 관심과 주목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연히 이것은 자신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생각들에 질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그 생각은 아마 그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 이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게 진실인가요? 당신은 그게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그 생각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을까요? 탐구를 끝낸 뒤 여전히 그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지 보세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어떤 것을 받기 위한 교환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과 물물 교환을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당신은 그 기쁨을 자기 자신에게 줍니다.